살다 보면 오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생을 순조롭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당신을 질투하는 것이 아닌 조금씩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퇴 노후 시기에는 내 살 길 찾는 것도 힘든데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노후에 멀리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지만 어려울 때는 갑자기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구체적인 특징으로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자주 연락을 하지 않다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여 돈이 필요하다며 긴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을 하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시 시니어 분들은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를 표해주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로의 관계나 이익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 그들이 일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라면 한 번이라도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혹시 모르기에 섣불리 생각하지 않으면서 만일을 대비해서 서로의 관계를 신중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며 대화나 행동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대화에서 자신의 말만 지속적으로 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대화를 듣지도 않으며 중간에 끊기도 하면서 대화나 행동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아 다른 이들의 불만을 자아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말만 하며 무례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만 말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되 자신의 의견을 담담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말을 끊거나 자신의 말만 하려는 경우에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분노가 지나친 사람입니다. 분노가 지나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자주 분노를 느끼고 이를 표출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주병을 내리치게 되면서 소주병이 깨져 조각으로 인해 상해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노가 지나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데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는 사람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니어분들은 자신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분노가 지나친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가능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분노가 심하게 발현된다면 상대방이 진정되기 전까지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주며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가 지나친 사람과 함께할 때는 자신의 정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과 대화할 때는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시 사례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다른 이들의 일상생활에 끼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우리들 머릿속에 이식합니다. 더 나아가 사업이나 주식 등 투자를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투자 조성하고 막상 큰일이 터지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자신의 인격과 행동은 자신만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는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먼저 파악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 따로 공부하며 알게 된 내용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담담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지속해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조종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인격과 행동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인지 헷갈린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되짚어 나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번째,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자신의 실적을 꾸미거나 다른 이들에게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해 이간질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집단 전체에 대한 의심과 불신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상대방의 의도와 상황을 잘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향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비판을 하여 적대적으로 만들 시 주변 인간관계에 대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을 겪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자주 하는 상대가 주변 사람의 신임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기보다는 친한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마찰이 생길 확률이 높다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거짓말에 대비한 증거물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번째, 타인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해 남 탓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타인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서든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룹의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자존감을 낮추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비난하는 대상이 지금은 내가 아닐지언정 언젠가는 내가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이러한 그룹에서 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일 그룹에서 나오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대방이 타인을 비난하고 있다면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필요하다면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노후 시기에 멀리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례한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분노가 지나친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타인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결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를 말해봤자 바뀌지도 않을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는 불필요한 말일 뿐더러 쓸데없이 원한만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최근 대인관계에 피로감을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자신의 인격과 행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